당신의 전성기 오늘. 당신의 전성기 오늘. 안녕하세요. 이익선입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관계로 늦게 출발했습니다. 자, 오늘 100세 시대를 맞아 노후를 준비하는 전성기 애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보를 드릴 겁니다. 월급처럼 월세 받는 부동산 제대로 고르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죠. 잠시만요. 튀김할 땐 행복해표, 볶음할 땐 행복해표, 요리할 땐 꼭 행복해표. 부침할 때 행복해표, 구이에도 행복해표, 행복해표, 해표 식용유. 행복을 요리할 땐 해표 식용유. 어릴 적 할머니 손에 맡겨진 준우의 얼굴엔 커다란 종양이 자라고 있습니다. 치료를 위해 황급히 올라온 4월. 하지만 할머니와 준우가 지낼 곳은 비좁은 고시원뿐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항암 치료가 필요하지만 정부 보조금만으로는 생활조차 쉽지 않습니다. 지금 월 2만 원의 정기 후원으로 준우에게 희망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99-0300 1599-0300 굿네이버스. 1.2, 1.4! 입출금 통장이 1.4% 금리! 이게 말이 됩니까? 저 박상현이 금메달 딴 것처럼 은행도 노력하면 금메달급 금리 할 수 있다! SC제일은행 마이플러스 통장. 자유출금에 11월까지 가입하면 연세전 최고 1.4%에서 최저 0.1%, 잔액별 금리 등은 상품 설명서 및 홈페이지 참조. SC제일은행. 맛있는 건 먹고 싶고 먹고 싶은 건 비싸고 비싸면 부담되니까 모두 맛있는 피자를 드실 수 있도록 피자헛 모든 프리미엄 피자 할인. 방문 포장 40%, 배달 레스토랑 30% 할인. 11월 30일까지 맛있는 건 참지 마세요. 1588-5588 피자헛. 야, 너 밤새 얼굴에 무슨 짓 한 거야? 야근하고 같이 퇴근했는데 너만 왜 얼굴에서 빛이 나? 진짜? 이런 말 듣고 싶다면 자기 전에 제이준 마스크팩 붙이고 딱 15분. 내일 더 빛나는 마스크 제이준. 너 제이준 한 거지? 내일 달라질 겁니다. 네, 당신의 전성기입니다. 늘어난 노후 기간에 걱정이 참 많이 되는데요.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시는 것이 월급처럼 꼬박꼬박 이 돈이 나오는 곳. 그래서 월세 생각들 많이 하십니다. 자, 오늘 부동산 투자를 제대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영산대 부동산학과의 심형석 교수를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 길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시간이 짧지만 일단 오늘과 또 다음 주 화요일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오늘 얘기를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동산 월세에 대해서 관심을 크게 갖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금리와 고령화가 이제 대표적인 사회 트렌드인데요. 네. 뭐 그게 계속될 가능성도 높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금리에 따른 수익을 얻기도 쉽지가 않고 고령화 되시니까 아무래도 은퇴 이후에 현금 수입이 끊기시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시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뭐 잘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실패 잘못해서 노후에 고생한다는 얘기들도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예. 한 두 가지 정도 과거에 이제 하셨던 투자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시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투자 시점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 네. 이제 상품 경쟁력에는 그렇게 관심을 안 가지시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언제쯤 투자하시는 게 좋으냐 뭐 이런 것만 사실은 관심 가지시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많이 하는 대표적인 투자 방식이 갭 투자라고 해서 네. 이제 전세가율이 아주 높은 아파트에 많이 투자를 하십니다. 네. 그런데 뭐 수익이 그렇게 높지도 않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되니까 네. 잘못하면 이제 한 번이라도 실수를 하시면 위험하게 되는 거죠. 왜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죠? 갭 투자의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매가가 전세가가 높은 곳에 매매가가 오르기는 하는데요. 네네. 그런데 매매 가격 자체가 그렇게나 높지는 않거든요. 높아가지는 네. 않습니다. 예. 예전에 우리가 2010년 이전에
그 부동산 시장이 가장 상승률이 높았을 때가 2006년인데요. 네. 그때는 한 30% 가까이 이렇게 매매 가격이 올랐었는데요. 10년 이후에는 우리가 저성장 기조로 들어가면서 부동산 쪽도 이제 저성장입니다. 네네. 그래서 올해 우리가 그 상승률을 아파트 상승률을 보면 대략 전국적으로 한 3%대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되는 상황인 거죠. 뭐 이를테면 그 우리가 10억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고 또는 뭐 연금을 200만 원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받으시는 수 있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 과거에는 이제 10억 현금을 선호하셨죠. 근데 네. 지금은 모든 분들이 사실은 200만 원 현금을 원하시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런 상황으로 이제 투자 방식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월세 받는 부동산은 우리가 전세를 받는 부동산하고 상당히 다릅니다. 네. 그래서 운영 수익은 높기는 한데요. 수익이 높으면 자연스럽게 이제 위험이 높죠. 네. 수익과 위험은 비례하니까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것들을 여러 채 가지시고 네. 임대 사업을 하시려고 했던 분들 같은 경우도 네. 공실이라든지 뭐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고생하시는 분이 많고요. 그렇군요. 또 황금성이 없기 때문에 팔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위험들을 고려하셔야 되는데 이제 네. 잘 모르고 투자하시는 경우가 많죠. 그렇군요. 교수님이 쓰신 책 월세 받는 부동산 제대로 고르는 법이란 책의 내용에 보면은 은퇴계층은 오히려 부동산 비중을 줄이면서 현금성 금융자산을 많이 확보해야 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위험하기도 하고 아까 공실이라든가 대출이라 이자라든가 이런 말씀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 이런 위험 요소들을 잘 고려하면서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우리나라 분들이 그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높습니다. 한 80%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선진국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부동산이 대부분이 사실은 이렇게 현금화 시키기가 쉽지 않은 그리고 매달 월세가 들어오지 않는 부동산 네. 그걸 이제 또 본인들이 살고 계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저희가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나이가 들수록 이제 연금형 부동산이죠. 네. 이렇게 조금 유동성이 좋고 현금이 잘 들어오는 부동산을 가지셔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런 부동산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투자 방식 같은 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하시게 되면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수익성하고 황금성하고 그다음 안정성. 근데 네. 보통은 이제 월세 받는 부동산도 수익성에만 너무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주변에 보시면 뭐 5%냐 6%냐 이것만 이야기하시거든요. 예, 그런데 맞아요. 사실은 안정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황금성은 어차피 떨어지니까요. 아파트나 이런 상품에 비해서. 네. 그 안정성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그 짓기 전까지 안정성은 우리가 그 완공에 대한 그 리스크입니다. 그 말은 뭐냐 그러면 일반 아파트는 여러분들이 위험하더라도 항상 들어가실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분양 보증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파트하고 비슷하게 보이는 오피스텔 같은 상품도 한 90% 가까이는 분양 보증을 받지를 않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뭐 잘못되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입주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는 이제 공실에 대한 위험이 분명히 발생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일반 전세형 부동산 같은 경우는 뭐 들어오시려고 하는 분이 줄을 서 있는 경우가 많은데 네. 수익형 부동산은 이제 임차인을 찾아야 되는 그런 위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세부적으로 좀 깊이 들어가는 내용을 저희가 다음 주 화요일에 집중적으로 준비를 할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얼개에 대해서 오늘 여쭙는 시간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교수님께 많은 분들이 질문하실 것 같아요. 교수님, 아파트로 할까요? 오피스텔로 할까요? 저는 아파트를 오피스텔화 시키는 것이 가장 좋다고 봅니다.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그 말은 기존의 전세형 부동산도 사실은 우리가 월세로 전환시킬 수 있는 부동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도심의 이제 소형 아파트인데요. 네. 도심의 소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이제 보증금이 이제 줄어들면서 월세금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월세 거래 비중이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네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도심에 있는 그 소형 아파트인 경우에는 공실에 대한 위험도 거의 없고요. 네. 대신에 이제 오피스텔은 안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기존에 있는 상품들을 바꾸시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 말은
전세형 부동산이냐 월세형 부동산이냐는 거는 오피스텔이냐 아파트냐 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어떤 용도로 여러분들이 그걸 투자하시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주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 그 주거형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하는 데 있어 정말 이거는 꼭 주의해야 한다. 이건 꼭 살펴봐야 된다라고 짚어주실 것들이 있으시면 요거를 먼저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네, 이제 주변 질문 받으시면은 이거는 살피세요라고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예, 일단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예, 그리고 우리가 위치라고 한다 그러면 역세권이냐 또는 이제 산업단지나 이제 대학가 주변이나 이렇게 이제 크게 구분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산업단지나 대학가 주변, 산업단지라 그러면 이게 딴 지역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네. 서울에도 우리 YTN이 있는 상암동도 대표적인 산업단지 그렇죠. 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업무이긴 하지만요. 네. 그다음에 마곡이라든지 이런 데들도 마찬가지로 산업단지 주변입니다. 이런 네. 쪽은 대학가하고 함께 굉장히 안정적인 수요를 가지고 가시는 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기존에 이제 거주하시거나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요. 네. 이제 그다음에 이 역세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유동 인구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하는 수요이기 때문에 네. 안정적인 수요를 가지고 임대를 하실 경우에는 수익률도 높고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가 이제 경기의 영향을 상당히 탄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경기가 안 좋아지면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수요도 줄고요. 대학 같은 경우도 이제 통학으로 바뀌거든요. 그리고 사회 초년생들 같은 부분도 원룸에 계시다가 고시원으로 간다든지 이런 영향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들 좀 유의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자, 벌써 약속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자, 오늘, 노후에 안정적인 자산을, 다달이 받을 수 있는 자산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월세 받는 부동산 제대로 고르는 법의 저자이신 영산대학교의 우리 심영석 교수 모셨는데요. 다음 주 화요일 이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교수님 먼 길 오셨는데 짧은 시간 들여서 죄송하고 감사했습니다. 아닙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네.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마칠 시간입니다.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다시 옵니다. 고맙습니다.